여러분, 2월의 월간이니쌤 민세롬입니다. 오늘은 컨투어링 마스터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 컨투어링 메이크업은 단순히 얼굴을 깎아주고 콧대를 높여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내 얼굴의 예쁜 부분을 구석구석 살려주는 아주 기특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내 얼굴에 대한 이해 없이 어디선가 봤던 이론들을 그대로 내 얼굴에 적용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 컨투어링 메이크업은 자칫 잘못하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단점이 부각된다거나 피부 화장이 지저분해 보이거나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컨투어링 메이크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나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리고 싶은 컴플렉스는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영상은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제형들이 있는지, 두 번째, 어떤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얼굴형과 코 컨투어링 방법 영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 제형입니다. 제형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파우더 타입, 그리고 리퀴드 타입. 각각 장단점이 다르답니다. 이런 파우더 타입의 장점은 일단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시도해보실 수 있는 제형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발라야 하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파우더 타입은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런 리퀴드 제형인데요. 파우더 타입에 비해 좀 더 강한 발색이 가능하고 밀착력이나 지속력도 더 좋아요. 건조되면서 컬러가 살짝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컬러 선택을 하실 때 발라보신 후에 완벽하게 건조된 컬러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리퀴드 제형은 손으로 펼쳐 발라주셔도 되고 또 이런 퍼프나 이런 브러쉬, 도구를 사용하셔서 펼쳐 발라주시면 됩니다. 또 파우더 타입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부 메이크업 단계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파운데이션까지 발라주신 후에 바로 다음 단계에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나는 평소에 조금 자연스러운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파우더 타입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평소에 좀 더 강하게 쉐딩이 티가 나고 좀 강한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리퀴드 타입을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촬영을 할 때 좀 더 조명이 많고 강한 메이크업을 해야 할 때는 이런 리퀴드 타입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냥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거나 형광등 아래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파우더 타입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챕터, 컬러입니다. 쉐딩이나 하이라이터들은 언뜻 보기에 다 비슷비슷한 컬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모아서 보면 어떤 것들은 조금 더 회색빛이 도는 것들이 있고 좀 더 붉은빛이 도는 것들이 있고 좀 더 노란빛이 도는 것 등으로 나누어져요. 하이라이터 역시 노란빛이 살짝 감도는 것과 핑크빛이 살짝 감도는 것 등으로 나누어진답니다. 저는 딱 이 정도의 컬러를 가장 좋아해요. 너무 붉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잿빛이 많지도 않은 컬러예요. 그 다음 쉐딩에서는 컬러만큼이나 중요한 게 명도인데요. 너무 어두우면 약간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밝으면 내 피부톤과 비슷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나에게 맞는 명도로 섞어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형도 컬러도 모두 마스터하셨다면 이제 직접 얼굴에 적용을 해볼게요. 세 번째 챕터, 얼굴형 컨투어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얼굴에서 어디가 가장 예쁜지 그리고 어디가 내가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인지 제대로 파악만 하고 계셔도 나만의 영역 잡는 게 정말 쉬워요. 가장 예쁜 곳은 더 예쁘게 돋보이게 해줄 수 있고요. 컴플렉스인 곳은 가려주면 됩니다. 이때 2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쉬워요. 강조하기 그리고 감추기인데요. 강조하기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아래에 쉐딩을 넣어서 그곳을 상대적으로 더 튀어나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이라이터까지 발라주면 2배로 더 강조가 되겠죠. 보통 강조하기라고 하면 하이라이터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쉐딩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감추기란 말 그대로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 그 부분에 그림자를 위에 넣어서 뒤로 쑥 빠져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2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의 각진턱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각진턱 밑에 쉐딩을 넣어서 각진턱을 더 예쁘게 자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반대로 저는 저의 각진 턱이 약간 컴플렉스예요. 각진 턱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둥근 턱이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각진 턱 감추기로 각진 턱 위에 발라서 더 쑥 뒤로 빠져 보이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베이스만 바른 얼굴로 돌아와서 같이 컨투어링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브러쉬에 제품이 속까지 잘 머금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묻힌 후에 겉에 큰 가루들은 털어내주세요. 톡톡 털어낸 후에 손바닥에 두세 번 둥글려 주시면 이 모 사이사이로 가루가 균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에 더 자연스럽게 도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얼굴에 대고 컨투어링을 해주면 되는데요. 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브러쉬 안에는 가루가 굉장히 많이 머금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첫 터치를 하면 그 첫 터치를 한 곳이 가장 진하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내 얼굴에서 가장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곳, 하이라이터라면 가장 밝게 표현하고 싶은 곳에 첫 터치를 해주신 후에 양쪽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나는 너무 진한 발색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손에서 먼저 양을 덜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첫 터치가 많이 덜 넣으시겠죠? 그 후에 자연스럽게 얼굴 쉐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얼굴형 쉐딩부터 들어가 볼게요. 저는 살짝 긴 얼굴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긴 얼굴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로폭이 조금 좁기도 하고 이 턱이 약간 길어서 긴 얼굴형에 속한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쉐딩을 들어갈 건데요. 보통 우리가 거울을 보고 쉐딩을 넣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이제 앞에 세워두게 되면 본인의 정면 혹은 측면만 보게 돼요.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바로 거울에 보이지 않는 여기 턱 밑에 얼굴의 경계인데 이 부분까지 쉐딩을 잘 넣어주시지 않으면 경계져 보이거나 오히려 얼굴이 더 부자연스럽게 부어 보이거나 부자연스럽게 커 보일 수가 있으니까 꼭 거울에 보이지 않는 턱 밑까지 잘 챙겨 발라주셔야 얼굴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또 작아 보인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턱이 길고 가로폭이 좁아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얼굴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진하게 쉐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 이제 앞턱 이 부분이겠죠? 거울에는 보이지 않는 여기 밑에 이 경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앞턱에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넣어서 앞턱 먼저 쉐딩을 넣을게요. 이렇게 앞턱에 쉐딩을 넣고 바로 옆턱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귀 밑각을 부드럽게 다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쉐딩을 넣어서 양쪽으로 잘 풀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 구렛나루와 귀 사이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하얗게 뜨면 어두웠다가 밝아질 수가 있겠죠. 귀 밑에 구렛나루와 귀 사이에 여기까지 잘 챙겨서 쉐딩을 넣어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완하고 싶었던 앞턱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쉐딩을 넣어준 상태입니다.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쉐딩이 끝나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건데요. 하이라이터는 이마와 광대뼈에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 쉐딩 브러쉬가 얼굴 전체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였다면 그거보다 좁은 영역에 쓰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는 한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이 정도 브러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하이라이터의 역할은 꺼진 곳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조명을 뭔가 탁 켜진 것처럼 시선을 꽂히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내 얼굴 중에서 가장 예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시선을 딱 꽂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마가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마에 발라서 이마로 시선을 딱 꽂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짝 여기 앞광대가 꺼져 있는 얼굴 타입이에요. 그래서 꺼진 곳에 발라서 채워주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쉐딩과 마찬가지로 역시 첫 터치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시선을 확 꽂혔으면 하는 부분, 가장 튀어나왔으면 하는 부분에 먼저 첫 터치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마, 베이스 메이크업이 벗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살 힘을 빼고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쪽에 꺼진 곳까지 같이 남은 양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관자놀이가 꺼지신 분들 이렇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얼굴이 부드러워 보여요. 그 다음에 꺼진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저는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꺼져 있어요. 그래서 중안부가 조금 더 길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여기 중간을 밝혀주시면 이렇게 방지턱이 한번 생기면서 중안부가 조금 더 짧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살짝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 밑에 꺼진 부분
이렇게 하이라이터와 쉐딩을 넣어서 전체적인 얼굴의 그림자와 또 밝히는 곳을 밝혀줬는데요. 조금 더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다음은 제가 댓글에서 보거나 아니면 제가 메이크업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신 얼굴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총 4가지로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광대뼈가 두드러진 얼굴형. 두 번째, 턱이 각진 얼굴형. 세 번째, 둥근 얼굴형. 네 번째, 긴 얼굴형.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광대뼈가 도드라져서 고민이신 분. 이제 이런 얼굴형은 보통은 여기 옆광대가 조금 도드라지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쉐딩을 제대로 잘 넣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첫 터치가 되게 중요해요. 첫 터치에 가장 많은 양이 뱉어지고 가장 진하게 발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터치를 이렇게 얼굴 안쪽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너무 얼굴 안쪽까지 쉐딩이 들어오게 되면 쉐딩은 우리 피부톤보다 더 어둡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거나 좀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힘을 빼면서 너무 욕심내서 많이 들어오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블러셔를 써주시면 또 효과적으로 얼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쉐딩이 한번 들어갔다면 그 쉐딩과 살짝 영역이 겹치게 여기 옆광대에 살짝 걸치게 해서 좀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해주시는 게 생기가 있으면서도 얼굴이 훨씬 더 이렇게 입체적이면서도 작아 보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각턱이 두드러진 얼굴형이 고민이신 분. 각진 턱이 고민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쉐딩을 각진 턱 위에 발라서 그림자 효과를 주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가루 타입보다는 발색이 강한 이런 리퀴드 타입을 써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런 리퀴드 타입의 쉐딩 제품을 쓸 때는 손등에 덜어낸 후에 손가락으로 콕콕 찍은 후에 이렇게 인조모로 된 통통한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어요.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턱 바로 위에, 턱선 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어두웠다가 다시 목부터 밝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경계에 먼저 발라주신 후에 펼쳐 바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둥근 얼굴형이 고민이신 분. 둥근 얼굴형이 고민이신 분들도 거울을 대고 한번 손으로 내가 가리고 싶은 곳을 한번 가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가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볼살이 많아서 얼굴이 둥근 타입인지 턱살이 많아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둥근 타입인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감싸보신 다음에 이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쉐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쉐딩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얼굴의 중앙 영역인 이마, 콧대, 앞턱 이렇게까지 하이라이터를 넣어주시면 옆으로 퍼지고 둥근 느낌이 많이 잡힐 수 있어요. 네 번째, 좁고 긴 얼굴형이 고민이신 분. 저도 이 얼굴형에 속하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가로폭이 더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안쪽까지 쉐딩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딱 외곽에 기본 쉐딩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내 얼굴이 중안부가 길어서 긴 얼굴형인지 턱이 길어서 긴 얼굴형인지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턱이 길어서 긴 얼굴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앞턱 쪽에 쉐딩을 넣어주신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이마나 콧대 쪽에 주시면 시선을 조금 더 위로 끌기 때문에 이 조금 더 긴 턱이 보완이 된답니다. 그 다음 중안부가 길어서 얼굴형이 길어 보이시는 분들은 앞턱에 넣으면 앞턱이 짧아 보이면서 오히려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인 쉐딩만 넣어주신 후에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앞볼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하이라이터와 블러셔를 앞볼에 발라주게 되면 여기 길이가 조금 더 짧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을 짧고 작아 보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 코 컨투어링입니다. 코 역시 자기가 선호하는 코 모양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선호하는 코 모양이 둥근 코인지 날렵한 코인지 그리고 좀 짧은 코인지 긴 코인지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게 나만의 영역 잡기가 쉬워요. 그럼 이번에도 제 코에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요. 중간 컬러와 어두운 컬러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코 쉐딩하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에요.
코는 우리 얼굴의 딱 중심이기 때문에 쉐딩을 잘못 넣어주면 피부 화장이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밝은 색깔, 상대적으로 어두운 이 두 컬러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 쉐딩을 할 때는 얼굴선 전체를 감쌌던 이런 큰 브러쉬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작은, 딱 코 사이즈에 맞는 한 검지손가락 크기 정도 되는 브러쉬를 추천합니다. 코의 세로 길이를 결정하는 콧대, 그리고 코의 가로 길이를 결정하는 콧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 코에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눈썹과 연결되는 콧대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 눈썹과 이어지는 이 시작점 부분을 가장 강하게 잡고 싶어서 첫 터치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에 양을 덜어내고 살살 풀어주면서 코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 콧대의 폭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콧대가 조금 넓게 잡힌다. 이 경우는 조금 더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또 이목구비가 살짝 덜 뚜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콧대가 조금 좁게 잡힌다. 이때는 조금 더 뚜렷한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살짝 눈이 몰려 보이거나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콧대의 폭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콧대를 잡아주었으면 콧볼로 내려오는데요. 저는 살짝 통통한 콧망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이 끝쪽에 쉐딩을 넣어준답니다. 이렇게 저처럼 콧볼이 조금 똥똥하시거나 좀 복코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콧볼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쉐딩과 연결해서 하이라이터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콧대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는 저는 코가 너무 길어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코 끝까지 하지 않고 코 중간까지만 발라줘요. 이때 코가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하이라이터를 코 끝까지 발라주시면 코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코가 길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코 중간까지만 하이라이터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저는 하관보다 눈 쪽이 예쁘기 때문에 여기 미간 이쪽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게 하이라이터를 넣어주고요. 코가 너무 길어 보이는 건 싫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하관은 보완하고 조금 더 내가 더 예쁜 이 이마와 눈 쪽으로 시선을 더 꽂히게 할 수 있는 컨투어링이 끝났습니다. 코 역시 여러 모양이 있고 또 각자의 선호도가 다른데요. 내가 원하는 코는 어떤 모양인지, 나는 긴 코를 원하는지, 짧은 코를 원하는지, 조금 통통한 코를 원하는지, 날렵한 코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로 파악을 하신다면 나만의 코 컨투어링 영역 잡기가 아주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컨투어링을 해주니까 얼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색조 화장까지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제가 오늘 사용한 이 색조 화장품의 정보는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써놓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3월의 이니쌤을 기다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본인만의 매력을 구석구석 찾아내서 예쁜 컨투어링 메이크업 하세요. 안녕!